네, 다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제 그래서 그 동화 완전히 이제 동화에 가까운 완전히 우리가 그냥 동화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작품들도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민화도 있는데요. 그 동화 중에 제가 그 필립 복 그 앞에 피읍은 F고 복은 이제 애칭인데 그것은 P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제 필립 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애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들었을 때뭐 니콜라의 꼴야 이런 애칭이면 조금 예쁘게라도 우리말로도 적어도 안 이상하게라도 느껴지는데 필립폭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제가 꼬마 필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것은 옛날에 한 선배가 이거를 시리즈로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동화를 번역을 했는데 그 기획이 말하자면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원고가 이제 몇 달로 남게 돼가지고 되게 아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짧지만 제가 되게 나름대로는 문체 같은 거를 고민을 하면서 정성껏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번역은 일감이 넘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번역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소설을 어떻게 좀 이제 출판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모든 것이 다 자빠졌습니다. 다 이제 엎어졌는데 이참에 이제 지면이 생긴 김에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은 필립이라는 이제 꼬맹이가 있는데 얘는 미취학 아동이에요. 근데 이제 형이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자기도 너무 형을 따라서 그 꼬스자 그 콘스탄틴입니다. 형 따라서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갔죠. 엄마가 너는 아직 어려서 학교에는 못 간단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힘들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는 할머니만 있어요. 제가 여기 할머니가 페치가 위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화보를 보면 누워 있진 않고 이제 약간 뒹구는 포즈에서 앉아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뜨개질하고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고양이를 이렇게 애완동물, 요즘 반려동물 이런 걸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제 학교는 마을 뒤쪽 교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여기 이제 개들이 나와요. 개도 캐릭터가 있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주치가에 이어서 커다란 게 볼촉이 튀어나오는군요. 슈치가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일류샤가 괴롭힌 핀이 들어있는 빵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든 그 강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복스리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게 이름이 볼촉이다. 볼촉 이거는 볼크가 늑대니까 이거에 이제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사파를 보시면은 러시아는 모든 게 다 크다. 장미도 크다. 저기 보시면 저 빨간 장미가 비탈인데요. 우리가 보는 빨간 장미는 대부분 다 비탈이라 보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장미는 도미니카나 뭐 푸에고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또 출시가 되는데 러시아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장미가 얼굴이 진짜 제 얼굴만 해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바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길다라. 그러니까 메트로바야 말 그대로 1m에 얼굴 이따만한. 그리고 이제 개들도 다 이렇게 늑대처럼 이제 큼직하죠. 근데 입마개 하지 않고 막 쫓아오고 이 우리의 그 꼬마 필립이 막 눈밭에 엎어지고 이런 것들 되게 생동감 있게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학교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어린아이의 고민 같은 거. 되돌아가면 또다시 걔한테 물릴지도 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니 선생님이 무서워. 뭐 이렇게. 근데 들어가다 이제 옆으로 지나가던 아줌마가 물어요. 다들 공부하는데 너는 왜 여기 서 있니? 이제 그 말에 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어린애스럽잖아요. 네. 다들 교실에 있는데 너 혼자 왜 복도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이러고 후다닥 들어가다가 실내화를 옆에다 빠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이제 선생님과의 대화가 묘사가 되고 친구들이 얘기해줘요. 쟤는 필립이에요. 꼬스투슈카의 동생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형 옆자리에 앉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사람들도 다 묘사가 잘 돼 있는데 옷이 정말로 두툼하고 추운 나라답게 그리고 신발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렸는데 맨 위에 그림에 보면 두 번째 그림이네요. 엄마하고 필립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신발이
아, 이게 수피화라고 옛날에 번역을 한, 그러니까 나무 숫자의 껍질 피자, 그러니까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수피화. 네요. 제가 지금 단어, 러시아어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집신, 랍지, 그런 단어 러시아에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신발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젊은 여자, 그러니까 이 필립의 엄마인데, 엄마가 머리를 따은 방식, 이런 거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지금 푸틴이 쳐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데, 거기서 이제 머리 닦는 모양 가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뒤집어 쓰고 있는 요 숄이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 꽃무늬, 특히 빨간색, 뭐 검정 바탕에 빨간색, 뭐 빨간 바탕에 초록색 이렇게 원색적인 느낌의 그런 이제 꽃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자수, 비싼 거는 자수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숄, 러시아어로는 샤르프, 요런 거 이제 굉장히 러시아적인 그런 디테일입니다. 근데 저게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시장에서 싸구려를 하나 두르고 다녔는데 제 거는 이제 뭐 100% 아크릴이라고 물빨래 다 가능한 보온 잘 되지 않는 따뜻하지 않은 막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저는 저게 되게 러시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굳이 말하자면 동해 러시아와 서해 러시아 중 동해 러시아에 해당하는 전통, 거기서 온 전통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다시 가서 학교 풍경을 보면 교실이 되게 빽빽하고 선생님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고 너 알파벳 아니? 너 손모송 아니? 외워봐라는 좀 틀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자, 자랑은 좀 이따가 하고 일단은 공부를 하자꾸나. 그때부터 필립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역시나 그 되게 고급해 보이는데, 네, 톨스토이입니다. 역시 저런 톨모자 쓰기 힘들거든요. 이 딱 봐도 되게 고급, 진짜 무슨 밍크털 이런 걸로 보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잖아요. 딱 봐도 이제 천연 가죽 이런 거 요즘 우리 말하는 무스탕 그런 걸로 이제 보이는데 아이가 끼고 있는 책 아즈부키 알파벳 책 철자책 그러니까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이제 한글 그런 책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라는 게 어때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톨스토이는, 네, 뭐, 칭찬이 필요 없는데요.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사셨고, 아직도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문학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작업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고전을 이렇게 예쁘게 쓴 것들이 많습니다. 신기한도.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다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화사하고 이게 그림이 왜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얘들은 문화사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아 이런 집에 살았구나. 그 다음에 이 새색시가 입고 있는 그러니까 새색시가 될 사람이 입고 있는 요거 뭐 다홍 치마, 빨간색 치마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이제 고전을 처음 만나는 거죠. 아스방 일곱 동무 이거 규중 뭐예요? 칠론기인가? 제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름이 예, 규중 7호 쟁농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스토리 자체도 스토리지만 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림질을 하고 뭐를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소가된 게으름뱅이 이것도 이제 되게 전통적인 동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은 뭔가 너무 입체파적이고 전위적이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고 이거 유명합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거 동화도 유명하지만 제가 그 3학년 애들 사회에 보면은 옛날에 쓰던 도구 같은 거를 이제 단원에서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제 그게 역사의 이제 초기인데 뭐 청동기, 철기 이런 이제 첫 부분인데요. 거기하고 이제 연동해서 애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팥죽을 쏠 때 이랬다 뭐 부엌에 아궁이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독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서 썼다 이런 것들 있죠. 부엌 모양이 이랬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이제 저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그림이라는 구성이라는 게 그 아이들한테 이제 뭐야 총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내친 김에 이건 이제 백석의 동화인데
시예요. 이거는 시면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좋고 읽을 때 말맛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소실한 게 여기는 이제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개구리 뭐 이런 것들 방앗개비 네 이런 게 옆에는 맥꽃인가 보네요. 이 방앗개비 사이에는 개똥벌레 여기 개똥벌레 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들은 작가들 나름대로 또 분발하고 그 다음에 또 독자들 이 경우에 이제 어른 독자들인데요. 애들한테 무슨 책을 읽힐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르는 게 우리 몫인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중에서 아동 주니어 책들을 이제 출간하는 출판사 기획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같이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책의 국경이 잘 없어가지고 외서들, 고전들, 양서들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톨스토이는 항상 또 제1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스옙스키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스옙스키는 여러 가지로 어른을 위한 사실 문학이고요. 최소한 이제 10대도 한 중후반은 돼야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 세계인데 톨스토이는 아기 때부터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